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뒤꿈치 다 빼고 요렇게 통통통통통 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뛰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아주 좋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캡틴 사범님입니다. 자, 오늘은 스텝 교육인데요. 리뉴얼 되는 스텝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태권민국 채널을 만들고 나서 가장 처음에 올렸던 교육 영상,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영상 겨루기를 할 때 제자리 스텝, 기본이 되는 스텝, 자, 이 스텝 교육을 했었는데요. 워낙 예전 영상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화질도 너무 안 좋고요.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인데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에서 외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다 보니까 엄청 울리고요. 어쨌든 엄청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까지 낀 상태에서 하니까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더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 영상을 지금 들어도 잘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조금 새로 찍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좋은 화질로 좋은 마이크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겨루기에서 스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권도 겨루기에서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득점을 내고 승패를 가르죠. 자, 그런데 기본기에서는 주먹과 발 동작이 있죠. 대체적으로 발차기를 많이 차죠. 발차기가 있다면 또 기본이 되는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이 되는 발차기와 스텝을 같이 배워 나가서 마스터하고 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스텝이 좋지 않으면요, 겨루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룰의 겨루기에서는 스텝도 많이 안 뛰고 이렇게 자세를 뒤로 눕혀서 앞발을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높게 잘 들 수 있도록 자세를 이렇게 잡고 하는 경우가 많죠. 스텝 많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것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룰에 맞는, 전술에 맞는 동작을 잡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런 선수들이 요즘에 기본 스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본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경기 룰에 맞는 전술대로 차야 될 발, 그리고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거죠. 그래야만 또 경기 룰이 바뀌었을 때 변경이 된다면 나는 모든 발차기와 스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경기 룰에 맞는 스타일대로 작전을 세워서 그 전술로 움직이고 동작을 해야 되겠죠.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변경이 돼도.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더 스태퍼. 자, 오늘은 제자리 스텝이에요.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상대방과 마주보고 스텝을 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모션이라든지 움직임, 이동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스텝 뛰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막 좌우로, 사이드로,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것은 상대방이 공격을 오거나 했을 때 당연히 붙거나 뒤로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쫓아갈 때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사이드로 간다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 계속해서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금방 고갈됩니다. 다리도 무거워지고요. 물론 계속해서 움직여도 체력이 남아도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발을 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될 때 그런 스텝이나 동작들이 잘 나와야 되고 빠르게 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자리 스텝을 뛰면서 체력을 비축하기도 하고 작전도 세우기도 하고 타이밍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 스텝을 뛸 때는 최대한 체력을 쓰지 않는 그런 스텝으로 뛰어줘야 돼요. 그러나 또 반사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될 때는 또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배우는 기본 자세는 상대방에게 발차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스텝이고, 내가 스텝을 아주 안정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스텝이 좋은 선수들 보면요, 다들 거의 자세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우선은 자세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똑같이 따라만 하세요. 순서대로. 자, 첫 번째는 다리를 어깨보다 약간 더 벌리도록 합니다. 폭이 좁으면 앞발 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쉽게 들어집니다. 몸과 발을 들었을 때 지탱하는 이 다리가 일직선에 가까워질수록 앞발을 들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리에서 앞발을 차는 거. 이거 말고는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스텝을 잘 못 움직입니다. 보폭이 좁으면요. 그렇다고 너무 넓으면 당연히 잘 못 움직이겠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리 길이에 자기 비율에 맞게끔 적당하게 벌리는데 대략적으로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린다. 요렇게. 자, 벌렸나요? 자, 이때 이 다리가 뒤에 있는 발이 이쪽으로 튀어나오거나 뒤쪽으로 튀어나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동작, 뒷동작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 라인으로 맞춰 선다. 튀어나오게 되면 뒷동작이 더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발이 어려워질 거고요. 뒤로 튀어나온다면 앞으로 하는 공격을 또 더 많은 회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지겠죠. 느려지거나. 그래서 같은 라인에 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딛고 있는 이 두 발을 뒤꿈치를 들고 대각선으로 가주세요. 두 발 다. 자, 이렇게 대각선. 자,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자에서 뒤꿈치 들고 이렇게. 당연히 같은 라인에 있을 것이고 발 모양만 대각선으로 간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봅니다. 당연히 자세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잘 움직여집니다. 서 있으면 스텝이 잘 안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이렇게 무릎을 굽히다 보니 앞에 있는 무릎은 더 계속 굽힐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생겨요. 해보시면.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뒤에 있는 이 다리는 안 굽혀집니다. 왜? 뒤에 있는 발은 더 이상 발목이 안 꺾이기 때문에 무릎을 더 굽힐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느낌 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더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뒤에 있는 발만요. 들어주면 무릎이 편하게 움직이시겠네요. 네,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꿈치가 생명이에요. 이 뒤꿈치를 들어줘야 되는데요. 들어주면 어떤 게 생기냐면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보면요. 이렇게 뒤에 받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하다가 이렇게 밉니다. 사람은 뒷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이 다 뒷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뒤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걸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발이 옆으로 가 있다가 이렇게 밀어본다. 이렇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발차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옆 근육을 쓰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준다면 나가는 이 힘이 당연히 아킬레스건부터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더 빠릅니다. 나가는 속도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다. 자, 그 다음에 뒷손. 자, 뒷손은 카바도 해야 되고 주먹도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올리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시범처럼
막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행동이지만 실제 겨루기에서는 이렇게 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여기 뒷손 뒤에서 나가야 더 파워가 세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뒤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먹이 앞쪽에 있으면 앞쪽으로 보면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주위가 다 보이죠. 그걸 우리는 시야라고 하죠. 자, 시야에 이 주먹이 보여요. 뚜렷하진 않지만 주먹이 보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주먹이 보여요. 그래서 시야에서 거슬리게 하지 마세요. 뒤로 뺍니다. 안 보이게. 마찬가지 앞손도 작전상만 올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기본이라서 손을 내립니다. 시야에 안 들어오게 최대한. 가리지 마세요. 내리세요. 자, 그 내리는데 이 팔을 팔꿈치까지 떼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에 힘이 들어가겠죠. 팔,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힘을 써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고 있으세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얹고 있다 생각하고 툭 대고 여기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힘이 안 들어갑니다. 뒷손 또한 보시면 이렇게 떼서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몸에 살짝 얹고 있다는 느낌으로 탁 힘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얹고 있다는 느낌으로 손을 올리고 있는다. 자, 그리고 주먹 있죠, 주먹. 주먹은 이렇게 손을 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먹을 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본이죠. 그래서 주먹을 쥡니다. 주먹을 쥐는데 꽉 쥐지 마세요. 꽉 쥐면 몸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또 느려지겠죠. 몸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힘은 빼되 구멍이 안 생기게 힘 빼고 주먹을 말아준다. 그래서 내가 맞거나 치거나 할 때 힘만 주면 되게. 힘만 주면 되잖아요. 구멍이 없으니까. 근데 펴고 있다면 순간 내가 주먹을 말아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손 펴고 막을 수는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서 다칩니다. 주먹을 쥐고 맞거나 칠 때 펴고 있으면 순간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주먹을 기본적으로 쥐고 있는 게 좋아요. 정리하자면 어깨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벌린다. 자,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서 앞발, 뒷발, 대각선으로 보낸다. 무릎을 굽히다 보면 뒷다리에 발목 쪽이 걸려서 더 이상 안 내려간다, 무릎이.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준다. 뒤꿈치를 들어주는 이유는 무릎 굽히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빨리 나가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뒷손은 턱 밑쪽, 나의 시야에 안 들어오게 뒤쪽으로 빼준다. 팔은 살짝 얹고 힘이 안 들어가게. 앞손도 마찬가지 팔을 몸쪽에 살짝 붙여서 들고 있는다. 주먹은 꽉 쥐지 말고 구멍이 없도록, 구멍이 안 생기도록 힘을 빼고 주먹을 쥔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자, 시야. 겨루기를 하면 특히 투기 종목은 눈을 보고 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눈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눈을 보면 얘가 피할지 들어올지 이런 느낌이 와요. 정말요. 네, 그래서 눈을 보고 겨루기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발이 대각선으로 있기 때문에 몸 또한 당연히 힘을 빼면 대각선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 앞으로 틀거나 옆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되고요. 그럼 머리 또한 대각선이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머리는 앞으로 돌려서 봐야 돼요. 머리가 대각선 돼 있고 눈을 돌려서 보면 당연히 잘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시야라는 게 여기는 넓게 보일 거고 여기는 좁게 보이겠죠. 내 시야가.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봐야 이 시야가 넓게 보입니다. 그래야 경기 운영하는데 좋습니다. 코트가 어느 정도 경계선이 어느 정도 다른 게 남아있는 것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전술이 생기려면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본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스텝을 띱니다. 더 스태퍼. 자, 그럼 이제 자세가 나왔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 자세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자세에서 이제는 스텝을 띄워야 되겠죠?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뒤꿈치 다 떼고, 요렇게 통통통통통 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뛰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상대 만나면 나는 너무 땡큐예요. 너무 좋아요. 타이밍 잡기가. 이렇게 점프를 통통 뛰면요. 당연히 스텝 템포도 느려질 뿐더러 템포는 빨라야 됩니다. 무조건. 느려질 뿐더러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 양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생기죠. 그럴 때 공격이 들어오면 못 움직입니다. 왜? 공중에 떠 있으니까요.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 순간에 발이 온다. 그러면 잘 못 피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스텝을 뛰는 상대 만나면 뜨는 타이밍에 발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뛰면 스텝도 느리고 좋은 스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주는 스텝은 앞에 있는 발은 바닥에 붙이고 있고 뒤에 있는 발만 뒤꿈치를 들고 있죠. 자, 이 상태로 뛰는데 뭘로 뛰느냐? 무릎을 잘 이용해야 돼요. 무릎을 탕탕탕탕탕. 약간의 발목 움직임도 있겠죠. 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텝을 뛴다. 템포가 빨라야 되겠죠. 그럼 빠르게 탕탕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왜 힘드냐? 짧게 움직이지만 스쿼트 하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좋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다리를 펴고 서 있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제가 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풀게 되면 주저앉게 되니까. 무릎의 힘을 순간적으로 풀어버리면 당연히 주저앉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펴고 있는다. 자, 그런데 스텝을 뛸 때 이 무릎을 힘을 빼게 되면 당연히 굽혀진단 말이죠. 내가 힘을 주고 앉은 게 아니라 힘을 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무릎이 굽혀지겠죠. 자동으로. 그런데 무릎을 굽혀지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멈춰요.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탕. 힘 빼다가 순간 내가 브레이크 잡듯이 탁 멈춘다. 탕.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앉을 때 힘이 안 들어요. 에너지를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앉는데 완전 서 있다가 툭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굽힌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거죠. 이 정도에서 툭. 이 정도에서 툭. 여기서 툭이 아니라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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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짧아질수록 스텝은 빨라진다. 이 정도에서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템포가 빨라지면 그만큼 내가 나갈 수 있는 타이밍도 많아지고 스텝을 이동하는 타이밍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펴고 있다가 스텝이 안 된댔죠. 당연히 굽혔다가 나가요. 그래야 움직여집니다. 여기서 굽혔다가 섰다가 굽혔다가 섰다 하는데 굽혔다가 나가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굽혔다가 공격, 굽혔다가 스텝. 그죠? 그래서 이 템포를 빠르게 잡아주면 굽히는 타이밍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템포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배운 그 자세를 잡고 무릎 템포를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한다. 자, 정면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그죠? 자, 뒷모습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요런 식으로 잡아요. 아시겠죠? 더 스태퍼. 제 채널 스텝 영상들 보면요. 이 기본 스텝을 만들어 놔야만
그 다음 모션 스텝이라든가 이동 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순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툭툭 하는 템포를 잘 만들어 놔야 모션, 제자리 모션, 흔드는 모션 이런 것들도 다 쉽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습하세요. 스텝은 잘해야 됩니다. 태권도에서 스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다음 스텝, 더 어려운 스텝, 더 화려한 스텝, 더 빠르고 민첩한 스텝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 제 영상을 보면서 순서대로 딱딱딱 해보시면 금방 됩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누구든. 꼭 오늘 배운 교육대로 자세를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교육을 빠짐없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캡틴 사범님이었습니다. 그렇지.